안녕하세요. 류용 기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리기사를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리기사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보시면 뭐 조금이나 도움이 조금 될 것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 14일부터 저는 대리기사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벅이. 근데 이제 우선은 시외 구간, 전주에서 익산, 제가 익산 사는데 익산에서 전주, 익산에서 군산, 전주에서 군산 우선 위주로 타고 시외 구간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면은 이제 시내 구간은 이제 맵을 이용해서 타시면은 다른 시면은 시내 구간을 뛴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새벽에 한 2시간 정도를 버스를 기다리면서 추위를 많이 느꼈거든요. 2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대리 운전기사 일을 하고 나서 한 2개월여 차에 들어갔죠. 그때면은 아직도 시행착오를 많이 또 더 겪을 때였습니다. 한 번에 뭐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다 겪을 수가 없고, 하다 이제 매일 매일 이게 하루하루 이제 지나가면서 이런 경험도 없고 저런 경험도 없고, 물론 지금 9개월 차지만 지금도 겪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면은 거기에 제가 대처를 잘 못하면은 그 시행착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멘탈이 강하신 분들은 그 상황에서 뭐 눈물 안 흘리실 수도 있고요. 속에서는 정말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눈 밖으로 눈물이 얼굴 뺨을 흐르는 순간 자신의 그 나약한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눈물을 꼭 참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때 겪었던 일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에 군산에 있었습니다. 익산에서 군산으로 손님을 모셨겠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수입이 전날에 한 반절도 수입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내공이 쌓여서 어, 이제 돈을 먼저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툭 털어버립니다. 오늘은 운이 안 맞는구나. 내일을 기약하자. 다음엔 또 운이 맞겠지. 이렇게 좋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매일매일 이제 대리기사 일을 하는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그게 더 마음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갖는 것이 일을 하는데도 더 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직 운전 대리운전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군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천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쪽 지리를 어떻게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딱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군산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 그거 건너면은 이제 다리가 있죠. 차가 지나가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 건너면은 바로 이제 서천군, 뭐 장항읍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거기를 건너는 건 몇 분 안 걸립니다. 안 걸리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서 서천에 가서 이제 어느 마을로 들어가느냐 그것도 있죠. 음, 근데 그것도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냥 전북에서 충남으로 가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군산에서 서천은 기본적으로 한 15,000원에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0원, 한 2만원, 어쩔 때는 2만원 정도 뜹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날은 수입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날 이전에 비해서 마음을 이렇게 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벌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시간은 이제 새벽이 이제 1시가 다 돼가고 1시가 다 돼가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풀수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군산에서 서천이
제가 보통 보면은 2만원 정도까지 뛰는 건 봤는데 3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아, 혹하죠. 3만원, 보통 뭐 2만원 나오는데 3만원이 나오면은 2만원부터는 전북은 대리비 수수료가 2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만원이면 서천으로 이제 손님을 모시면 2, 3은 6, 그러니까 수수료 6천원이 이제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 저는 24,000원을 갖는 겁니다. 24,000원이 작은 돈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 벌어도 그래도 어제 벌었던 것보다는 못 벌지만 그래도 오늘 좀 그래도 덜 벌었던 것을 좀 채울 수 있다. 이제 서청 이제 코를 잡을 때에는 이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천에서 군산 오시는 분들은 많아요. 왜냐면은 충남이라고 하지만은 다리 하나 건너서 오면은 서천은 아무래도 이제 시골 군 단위니까 거기는 그렇게 먹자골목도 없고 하니까 이쪽으로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군산에서 서천 가는 콜들이 종종 뜹니다. 근데 서천에서 이제 군산 가는 콜은 그 시간엔 별로 안 뜨겠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보니까 이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에게 3만 원을 받고 수수료가 6천 원이 나가면은 내가 24,000원은 그래도 더 가질 수 있다. 한 건을 더 띄므로 인해서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그냥 배차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반경에서 바로 뭐 100m 아니었습니다. 군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먹자골목이었거든요. 이제 콜이 나오는 곳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돈을 보는 순간 그냥 눌렀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눌렀으니까, 배차를 눌렀으니까 이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서천으로만 떴고, 그래도 그냥 이 손님이 마지막 손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서천에서 이제 어떻게든 그냥 버티면서 첫 버스 타고 이제 군산 와서, 군산으로 해서 익산으로 와갖고 내 차 있는 데로 오자, 이제 그 마음이었죠. 근데 그 돈을 보면은, 이렇게 돈을 먼저 보면 이런 낭패를 봅니다. 돈을 줬다 보면은 사람이 이게 심하게는 돈을 줬다 보면 사람이 많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얼마 벌자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돈을 줬다 보면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돈 하루에 뭐 유튜버들 올리는 거 뭐 하루에 뭐 50만 들기, 30만 들기, 뭐 한 달에 뭐 400, 500, 뭐 700 이렇게 나오는 막 조회수가 엄청나게 막 많잖아요. 그렇게 벌면 뭐 합니까? 그렇게 벌면은 거기에 대한 그 돈 욕심이 생겨서 마음도 그만큼 바빠지고 수익이 안 나면은 그만큼 더 조바심이 나고, 그런 때 이게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사고가 났는데 정말 이 손님이 많이 다치고 나도 다치고, 그런 상황이 내 실수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 보험을 든다 하지만은 어쩔 때는 내 뭐 자기 부담금을 떠나서 내가 이제 이것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벌었던 거 다 도루묵 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를 돈을 잘 어느 정도 벌다가도 그 한 건의 사고로 인해서 심지어는 손님이 길 가는 행인을 쳐갖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내는 일도 들었고, 여태까지 벌었던 돈 그렇게 해서 했는데, 큰 사건 하나로 인해서 그 대리기사, 운전기사님은 그 사건 크게 한번 나면은 접는 부분도, 그 일을 접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좀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대리기사 할 때는. 저도 그때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서 서천 가는 것이 떴는데 3만 원이 떴는데, 카카오 맵으로 제가 이제 다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군산 업소를, 그래서 카카오 맵 거기에다가 딱 업소 이름을 치면은 바로 어제나 그제 생기지 않은, 어제나 그제 오픈되지 않은 이상은 모든 가게들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방향도 다 나오고, 여기 나로부터 몇 미터까지, 그러니까
뭐 100m에 있다 그 가게가 나오고 그 쭉 따라가면 그 가게가 나옵니다. 뭐 거의 모든 가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을 따라갈 때, 손님을 모시러 갈 때는 카카오 맵을 이용하고, 이제 제가 손님을 모실 때, 이제 길을 모를 때, 시내 구간을 뛸 때, 모르는 시내에서 이제 시내 구간을 뛸 때는 이제 저는 티맵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카카오 맵을 이용해갖고 이제 손님한테 이제 먼저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손님하고 이제 배차를 눌렀을 때 거기에 나옵니다. 다 이제 모든 어플이 GPS가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딱 제가 배차를 딱 누르면은 손님으로부터 대략 뭐 80m, 70m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떨어져 있다고. 근데 그게 딱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누르고 나면은 바로 손님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70m 거리라고 해도. 왜냐면은 70m 거리라고 해도 지금 그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바로 그 배차를 누르고 가서 제가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카카오맵을 이제 딱 이제 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부산시에서 그냥 거기 가면 예를 들어 나운동이라면은 나운동 뭐 예를 들어 그냥 11번가라고 한다면 그냥 딱 치면은 이제 카카오맵에서 여기로부터 이제 오차 범위는 있습니다. 한 100m, 120m에 딱 나옵니다. 뭐 70m나 110m나 여튼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손님을 이제 급한 마음에 모시러 갈 이유도 없죠. 저는 그냥 한 5분 안에 모시려고 웬만큼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비가 오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가 지금 익산시 지금 여기가 지금 실내 배드민턴 체육관 주차장인데 막 이런 분들 손님으로 모시면 힘듭니다. 막 음악을 그냥 자기만 들리게 틀리면 되지 막 차까지 울릴 정도로 저렇게 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한테 그 민폐 주는 거 아닙니까?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은데 근데 저 또라이 새끼 때문에 말하다 까먹었네. 막상 이런 손님을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게 저는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성이 있고 손님은 술이 취했기 때문에 이성을 약간 그래도 잃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것도 술이 깬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 싸움만 일어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좋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카카오 맵을 누르니까 한 120m 반경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제 손님이 가상번호가 뜨죠. 070 이제 뭐뭐뭐로 딱 누르면 손님한테 이제 전화 가죠. 그랬더니 이제 받으시죠. 손님께서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디 계시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그래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지금 어디시냐고 막 당장 옆에 있는 줄 알아요. 대리기사가 지금 어디시냐고 해서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이제 그 업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1번가라고 한다면 지금 11번가 앞에 계십니까? 라고 하면은 보통 보면은 이 손님분들께서 그 배차 위치가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는 서천이라고 뜨지만 출발지는 이제 그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11번가로 떠도 100%다 11번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중에 손님한테 전화를 하다 보면은 많게는 그날에 한 50%, 적게는 한 30-40%는 그 근처에 있지 무조건 막 그 출발지가 11번가로 있다고 해서 거기에 계시는 경우는 그렇게 막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근처에 있습니다. 손님 지금 11번가 앞에 계시는 거 맞나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맞다고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처에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갔는데 뭐 2분도 안 걸렸습니다. 갔는데
차가 SUV 차인데 좋더라고요. 이제 차가 이제 이거를 마련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는 한 20대 후반, 많아야 30대 초반, 30살, 31살 아니면 28살 그 정도였던 걸로 보여요. 이제 목소리를 들어도 알고 외모를 봐도 아니까. 근데 이제 서천을 이제 가자고 하면서 딱 이제 탔는데 뒷자리에 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만 드릴게요. 대리기사가 손님을 모실 때 보면은 보통 대부분 이제 거의 보면은 한 분 모실 때 보면은 대부분 여자분들은 조금 그런 경향이 조금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남성분들은 손님을 모시면은 보통 대부분은 제 옆 조수석에 타십니다. 대부분은 그게 그 손님 딴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대리기사와 손님은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상생의 관계예요. 저는 손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저는 돈을 버는 거고, 손님은 저를 대리기사를 통해서 대리기사가 아니었으면 가지 못할 집을 빨리 가는 거고, 그죠? 대리기사가 없으면은 뭐 거기서 날 세야지 어쩌겠습니까? 아니면 음주운전하는 거잖아요. 상생의 관계예요. 이 손님분들께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게 딱 보면은 조수석에 타요. 근데 이제 대리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자기 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거좀 뒷자리에 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쩔 때는 손님을 여러분을 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조수석에 앉으신 손님이 여러분을 태우면은 뒤에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기 차 소유주, 그러니까 그 고객님이. 그러면은 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뒤에 타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뒤에가 훨씬 편하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태까지 제 차를 지금 본지 수년이 지났지만 저 제 차 뒤에 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뒤가 훨씬 편하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근데도 이제 손님분들께서 조수석, 그러니까 운전자 옆에 타는 거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손님과 이제 대리운전 기사는 갑을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인데, 손님 자신이 뒤쪽에 탄다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보통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대리운전 기사님들 뭐 회장님들 보실 때 딱 뒤에 타지 않습니까? 좋은 세단에. 그러면은 손님들을 자기 자신 딴에는 내가 이거 좀 내가 좀 내가 위인가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옆에 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대리기사님들은 솔직히 이제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손님이 한 분, 두 분 타시면은 저는 뒤에 타시는 게 저는 훨씬 편해요. 왜 그러냐면은 옆에 타시면은 저는 이제 시외 구간을 주로 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밤에 이 시외 구간을 뛰다 보면은 요즘 차들이 썬팅이라고 하죠. 썬팅이 너무 과도하게 찍게 돼 있어요. 진짜 심지어 정말 찍게 돼 있는 거는 그 시외 구간을 뛸 때, 이제 전용도로를 뛸 때 보면은 이제 앞에 차가 없으면은 라이트를 켜고 쌍라이트까지 켰는데 정말 찡하게 된 차는 이 차선이 있죠. 차선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는 크게 과속은 안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해도 이제 한 120, 130 달리는데 그때는 정말 차선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그때는. 요즘 차들이 그렇게 선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선텐이 옆에 사이드미러까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룸미러도 그렇게 돼 있고 안 보입니다. 그게 밤에는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래도
봐야 할 때는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안 보여도 뒤에 차가 오면은 뒤에 차가 미등을 켜든 라이트를 켜면은 그 라이트 등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님께서 뒤에 타시면, 옆에 타시면은 왼쪽은 이제 제가 운전하니까 왼쪽 사이드 미러는 제가 충분히 보이죠. 근데 이제 여자 손님이 타시거나 조금 더 그래요. 여자 손님께서 타면은 조수석에 타시면은 이 사이드 미러를 자주 봐줘야 돼요. 밤 늦게는 진짜 차선밖에 안 보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 뒤에서 이렇게 칼치기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많이 겪었는데 그거를 뒤에서 뒷차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뒷차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오나 너무 빨리 온다 하면 그냥 제가 2차선으로 빠져버리죠. 1차선이 이제 좀 달리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조심을 하는 편인데 이 사이드미러를 보려면은 눈이 옆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 검은 안경 쓰겠습니까? 지금은 제 모습이 그렇게 잘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려서 저기 하는 거고 안경은 씁니다. 눈이 좀 난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오른쪽을 자꾸 봐야 하는데 옆에 타시면은 남자 손님도 그래요. 여자 손님도 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손님이 주무시지 않은 이상은 이게 보면은 신경 써요. 제 나름대로 자꾸 이쪽 보면은 왜 막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운행 하시면 아실 거예요.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고 나는 것보다는 안 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게 티 안 나게 이렇게 보려고는 하는데 말이 조금 이제 길어졌네요. 대부분은 그렇게 조수석을 타시는데 이제 모든 손님이 대부분의 손님이 좋다고 했지만 있죠. 기사님을 힘들게 하는 손님들, 이제 정말 너무 많이 힘들게 하는 손님들 패턴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패턴이 한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100%다 이렇게 일치하진 않죠. 그 패턴이.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손님을 모실 때 출발부터 이제 도착할 때까지 잡아먹는 거죠. 이제 대리기사를. 그것도 뭐 첫 번째 공통점이란 공통점이고, 두 번째가 손님을 대리기사를 힘들게 하시는 손님들, 정말 힘들게 하시는 손님들은 대부분 뒷자리에 탑니다. 예, 대부분. 예, 그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나는 갑이다. 예, 뒷자리에 딱 타고 그냥 딱 이러고 계십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힘들게 하죠. 대부분 그래요. 제가 겪은 바로는요. 젊은 애는 이제 군산에 서천 가는 건데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사회생활을 할 것 같은 애인데 딱 SUV를 이제 딱 타고 나서 이제 모시려고 하니까 뒷자리에 타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런 경우는 더더욱 없거든요. 참고로 이게 뭐 딱 100% 이렇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연령대가 있어요. 대리기사를 힘들게 하시는 그 연령대가.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그 젊은이들은 20대나 30대까지 젊은이들은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래도 대리기사를 뭐 힘들게 한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 선은 지켜요. 선은 지키는데 오히려 사회 경험이 많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의 직업을 나름대로 이제 그 위치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 병원 의사도 있고요. 얘기하다 보면 다 나오죠. 두 분이 뭐 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의사구나, 검사구나, 검사도 모셨으니까요. 근데 뭐 의사라고 해서 뭐 검사라고 해서 뭐 일반 사람들보다 똑같아요. 사람 성격이 뭐 천성이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분들 대부분 보면 한 50대에서 60대, 그러니까 50대 60대 사이의 손님들이, 남자 손님분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가 보통 한 50대에서 60대 사이의 손님들이에요. 남자 손님들. 근데 얘는
이 모셨던 손님은 많아야 이제 30살 조금 넘어갈 것 같고, 근데 딱 뒷자리를 타더라고요. 뭐 신경 쓰겠습니까? 전 뒷자리 타면 좋으니까 양쪽 다 사이드미러 볼 수 있고 거기까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랬는데 빨리 가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군산에서 서천을 간 거는 이제 대리 기사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보고 이제 그걸 잡은 거죠. 처음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이제 팀을 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한데 그때 이제 그분을 보시니 이제 1시가 약간 안 된 상태인데 최대한 빨리 가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디로 가시냐고 했더니 이제 서천군이죠. 마서면까지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냥 마서면만 얘기하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선 서천군 마서면으로 찍었어요. 찍으면 이제 우선 마서면 초기까지는 이제 안내하지 않겠습니까? 이 티맵이. 근데 몹시 급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는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늦게까지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새벽 늦게까지 차를 끌고 나간 아이가 술을 먹으러 나갔는데 안 들어오면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늦으면 야단을 덜 맞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꾸지람을 덜 받기 위해서 빨리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빨리 가는 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과속을 안 한 이유는 나중에 정말 설명해 드릴게요. 시외 구간에서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최대한 빨리 가둘라고 하는데 우선 마서면 쪽으로 이제 딱 찍었죠. 찍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팀앱 이용하시거나 다른 맵 이용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도착지를 찍으면은 하단에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도착 시간이 나와요. 아니면 한 번 더 누르면은 몇 분이 걸린다고 누르고 나오고, 그죠? 그때가 이제 그쪽까지 찍으니까 제가 봐서는 한 30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30분은 안 됐던 것 같은데 한 30분 정도로 잡을게요. 30분 정도로 잡을게요. 그래서 이제 그저 항상 그걸 봅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얼마나 걸리는가가. 근데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 가는 길이니까 저는 이럽니다. 처음 가는 길은 이 손님이 이 길이 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그게 티맵이, 그리고 티맵이란 게 항상 최소 시간이 걸리는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에는 정말 짧은 길도 시내권도 어쩔 때는 거의 비슷한데 출발지와 도착지가 비슷한데 어쩔 때는 이쪽으로 알려주고 어쩔 때는 저쪽으로 알려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손님들은 알죠. 왜? 손님들은 지름길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손님들은 대부분 술을 마셔도 거기서 마시고 집을 가더라도 가는 길이 목적지가 이제 같기 때문에 이제 대리를 이용했던 이제 집을 가는 길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른 길이 나온다는 걸 알죠.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도 습관이 생긴 게 있고요.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조금 손님한테 좀 크게 당한 적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손님께서 빨리 가달라고 했고, 그리고 저는 서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맵을 찍었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손님한테 그러면은 손님께서 지금 저 맵은 찍었지만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제 빨리 가는 길 초회까지만 좀 만약에 제가 가는 길에 방향이 틀리면 그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손님이 대리기사보다 더 잘 알죠. 자기 가는 길은, 집은, 빠른 길은. 근데 그렇게 해갖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좀 손님들한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미리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러면은 빠른 길이 있으면 거의 초기까지만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티맵이 원래 가려던 길이 아닌 상태에서 그쪽 이제 다른 길로 가다 보면은 거기까지 가면 티맵이 다시 이제 길을 잡아 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기 다 그걸 키메라를 따라서 가면 돼요. 근데 이 손님들은 그렇게 미리 말씀드려도 술을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를 말씀 안 하세요. 그거를 말씀 안 하고 이미 진입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이 길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대리기사를 힘들게 해요. 이미 이제 탄 길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선 찍은 상황은 30분이었고, 그 손님 말로 들으면 이제 군산 기사님들은 이제 길을 좀 더 잘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익산 기사고 군산에서는 서천 가는 게 종종 뜨니까 군산 기사님들은 서천을 자주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빠른 길이 있으면 빠른 길로 갔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거 한 번에 어떻게 다 겪어요? 그러니까. 근데 딱 제가 들어서는 순간 이제 이거 유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유턴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들어서는 순간 왜 일로 가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출발한 지 그러니까 한 5분, 6분, 예, 한 7, 8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길은 이제 차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막 달리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를 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조금 2차선 쪽으로 빼갖고 조금 천천히 달렸죠. 이제 천천히 달리면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솔직히 이제 그 상황에서는 길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도 여쭤봤죠. 그랬더니 미리 조금 말씀해 줬으면 저의 그러니까 길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도 문제죠. 근데 뭐 대리기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맨 처음부터 모든 길을 다 알진 않잖아요. 하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해봐야 여기가 빠른 길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수석에 타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듣는데 이 뒤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신경이 더 쓰여요. 왜냐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리기사는 운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그러니까 손님을 모실 때 최고의 목적은 안전이에요. 안전.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 그리고 뭐 가속 카메라, 신호 카메라 그거 딱 한번 걸고 찍히면은 그걸 대리회사에서 물어줘요. 그 통지서를 이제 손님이 대리회사 콜 부른데 딱 이제 보내면은 그 대리회사에서 그걸 보고 먼저 물어줘요. 그러면은 뭐 7만원, 8만원 나오면은 먼저 물어주죠. 안 물어주면 그 손님이 그 대리회사 다음에 이용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희 그 돈 넣는 코인이 있죠. 그 7만원 딱 먼저 대리회사에서 물어주고 나서 저희 코인에서 그냥 다 까버려요. 마이너스 7만원을. 대리기사 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도, 그러니까 안 갔던 길, 그러면은 이게 카메라, 신호등, 이런 거. 이 카메라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곳은 주의해서 가야죠. 그거 한번 그날 벌은 거 그거 찍히면은 나중에 하루 이제 얼마 벌지는 모르지만 예를 뭐 7, 8만 원 나오면은 그날 벌었던 거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게 벌었다면 그날 벌고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대리기사 마음 어떻겠어요. 이런 일대로 하고 신경은 운전할 때는 신경을 쓸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손님한테 욕은 욕대로도 먹고 나중에 이렇게 고지서가 내 코인에서 차감이 막 7만원 그것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코인이 그게 다 7만원이 안 돼서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만약에 2만원만 있다 아마 마이너스 5만원이 되면 콜 못 잡아요. 잔액 부족하다고 5만원 이상을 채워 넣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대리기사 운전할 때는 신경 써볼 부분 많아요. 많고 사고도 사고지만은 그런 부분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익숙하지 않으면 신경을 많이 써야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손님은 왜 내 말을 무시했냐는 거예요. 제가 좀 어리게 43살이지만 뭐 나이를 갖고 제가 뭐 여기서 그렇게 뭐 말을 저기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손님이니까. 근데도 자기가 봤을 때는 내가 그래도 나이가 더 많아 보이죠. 근데 거의 반말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 말을 무시했냐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손님을 모시고 나서 한 7, 8분 되고 이제 도착지까지 이제 가는데 30분이 걸렸다 하면은 도착할 때까지였어요. 이제 왜 내 말을 무시하냐?
지금 이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는 줄 아냐. 그래요. 이게 손님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만약에 트러블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트러블 거의 안 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손님 우선 술을 드셨고 저는 술을 안 마셨고 그리고 운전을 해야 하고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님에서 운전 중에 손님과 트러블이 나는 것도 위험하고 그리고 손님하고 거기서 술 드신 분하고 아무리 제가 이성적인 얘기를 해도 그렇게 이제 속칭 진상을 한다면 진상짓을 한다면 제 말 통하지 않아요. 그거 제 입만 아프고 저만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여태까지 대리기사를 하고 나서 여태까지 제가 그 차를 타는 동안 죄송합니다를 30번 넘게 했던 때가 그때였어요. 딱 말한 투에서 나와요. 이게 이렇게 하면 손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손님이 받아들일 수 있나 아니나는 손님이 말한 억양이나 말한 투나 이걸 말해도 이게 통하지 않겠다라는 경우가 나오면은 손님한테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욕만 더 얻어먹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예. 근데 뭐 성격이 조금 드세신 대리기사님이나 뭐 경력이 있어서 정말 뭐 3만원 이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갓길에다 주차해놓고 정말 딱 비상금 틀어놓고 나가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이제 거기는 택시도 안 나오겠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가는 건 둘째 치고 너도 이제 나한테 이제 갑질한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 전용도로 달리는 데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까지 가진 않아야겠지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근데 상황이 말하는 투가 이거는 대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방향을 잡아두려고 조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손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해야죠. 그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왜 내 말을 무시했냐? 일로 가면은 몇 분이 늦어지지는 않냐? 라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을 무시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가야 한다. 가라. 다른 기사들은 어디로 가자고 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왜 일로 왔냐?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도착할 때까지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가 맨 처음에 이분 보실 때 도착지, 그러니까 최종 도착지가 무슨 아파트면 아파트라고 찍지 않고 그냥 서천군 마서면으로만 찍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서면 초입에서는 다시 내비를 찍던, 아파트가 아니면 집원을 찍던 도로면을 찍던 해야지 이제 도착지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천군에 이제 거의 마서면 쪽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계속 욕을 얻어먹었죠. 지금 이렇게 가면은 내가 계속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면은 내가 지금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내가 나가는 기름값이 얼마인 줄 아냐. 보통 하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것도 좀 좋은 소리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뒤에서 막 계속 해대면은 운전해야 하는데 조용하세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30번 이상 한 거예요. 뭐 어떤 답변도 못 하는 거고 답변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가는 길은 어차피 들어섰으니까 네 마음대로 가라는데 그 팀엠포 간 거죠. 마서면에 거의 도착했는데 그런 게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때 25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원래 제가 출발한 자리에서 보통 대리기사가 자기 집으로 가면은 도착지까지 가는데 25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제가 그때 마서면 찍었을 때 한 28분인가 28분인가 그게 또 나왔거든요. 마서면에 가고 이제 집까지 더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마서면 초입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골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전용도로가 아니고 완전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도 뭐 1차선, 2차선도 거의 없는 개념이고 막 산 쪽으로 이렇게 굽이굽이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손님이 어찌나 뭐라고 하는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나 그 생각도 못했어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서면 초에까지 들어설 때까지 계속 욕을 얻어 먹었죠. 4시간 내 기름값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도착지를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서면까지만 찍었으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도착지를 직원을 말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더라고요. 시골길도 이렇게 쭉 구불구불 가다 보면 또 갈림길이 있잖아요. 갈림길이 있는데 거기는 뭐 진짜 시골길이라 가운데 중앙선이 차도 이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앞에 차가 오면은 그냥 서로 조심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꾸불꾸불. 근데 제가 처음으로 150을 밟았던 때, 보통 상황에서도 전용도로에서도 저 150 안 밟거든요. 저 150까지 절대 안 밟아요. 근데 그 구불길을 제가 150을 밟았어요 그때. 왜냐면은 어찌나 그 시간을 갖고 이미 도착했는데, 다른 기사는 이미 도착했는데 계속 해대니까 죄송합니다 해도 그냥 이제 거기서 또 방향을 말하면서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하니까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용도로에선 150 밟아도 이제 차들이 이제 쭉쭉쭉 가니까 좀 조심만 하면은 큰 무리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 구불길을 150 밟는다는 거는 카레이서예요. 카레이싱. 왜 그러냐면은 계속 도로가 이게 구부러져요. 구부러지는데 그러면 브레이크도 밟아야 하고. 근데 그 딴에는 자기 딴에는 이미 했을 시간인데 늦었다고 하고, 자기 기름값 타령하고 하니까 제 딴에는 조금 저도 좀 이게 잘못하면은, 그래서 이제 빠지면 논두렁 그냥 박는 거예요. 옆에 다 밭이에요. 이거 박아버리면 이제 둘 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속력으로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에서 한번 잘못 잡고 아니면 핸들을 잘못 조작하면은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속도도 150이었으면은 큰 사당이 나죠. 보통 손님들이 안전벨트 안 차요. 저는 대리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여태까지 저는 무조건 안전벨트 차거든요. 속도를 천천히 가든 시내권이든 시외권이든 전 무조건 안전벨트를 차는데, 대부분의 손님 안전벨트를 안 차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대리기사의 운전에 대한 그 실력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고가 많이 나는데 찼으면 싶은데 저는 속으로. 근데 안전벨트까지 제가 손님 차세요라고 말하기는 좀 어떻게 보면 또 건방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안전벨트를 안 찼죠. 뒤에 탔는데 딱 보이죠. 근데 이제 그 구불구불한 거리를 제가 150을 거의 밟았어요. 150 밟으니까 자기도 이제 이게 딱 온 거예요. 이제 속도가 이게 너무 빠르다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쭉쭉쭉 뻗는 기간이 아니고 정말 카레이서들이 이렇게 그 질주하는 구간을 그렇게 달리니까,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천천히만 달려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달리려고는 안 하고 자기는 이제 빨리 도착해야 하니까 조금만 천천히 달려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속경을 좀 줄였죠. 저도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말 그거는 돈 차원을 떠나서 목숨 걸고 그렇게 달리는 거죠. 이렇게 오가던 길도 아니고 처음으로 가는 길인데, 맵을 보면, 팀맵 보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그걸 보면서 가는 길인데 다 어둡고 거기는 가로등도 없어요.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벨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도착하기 한 3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팀맵을 이제 시작할 때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마서면에 딱 들어가고 나서 뭐 막 꾸불꾸불한 그 기간을 막 전속력으로 달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한 32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1분 도착기까지. 근데 그 손님은 다른 대리기사가 가면은 25분에 갈 수 있는 거리다. 이제 믿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6분, 5, 6분 정도 늦었어요. 자신이, 그러니까 다른 대리기사가 갔으면 5분 더 빨리 갈 수 있는 집을 제가 한 5, 6분이 늦은 거예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한 도착하기 이제 3분 정도 되니까 가란 대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세요. 갈림길이 있으니까. 그때 가다 이제 그때부터 보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도착하기 한 3분 전에 내 시간, 내 기름값 그 얘기를 자꾸 번복하더라고요. 그 얘기만 계속 번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죠. 어쩌겠어요. 여태까지 뭐 들어먹은요. 끝까지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지. 그랬더니 3분이 딱 이제 지나니까 딱 그 시골에 전원주택이 나오더라고요. 그 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이 가구들이, 집들이, 그러니까 다 세대들이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로 이동하면은 그냥 바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 시골 농가에다가 아름답게 이렇게 전원주택을 짓고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전원주택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혼자 살려면 그 무섭기도 하겠어요. 가족끼리 살려면. 딱 있는데 그 마당도 커요. 마당도 딱 이렇게 포장해놓고 이제 차를 이제 대기하게끔. 거기까지 주차하니까 여기서 멈춰주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주차를 하라고. 주차할 것도 없죠. 이제 전원주택이고 마당이니까 마당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딱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이제 내렸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얼마 받을 거냐요. 저한테. 콜센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서천까지 갈 때는 콜센터에서 이래 해고 이제 급하게 가니까 3만 원 이제 불렀겠죠. 자기가 다 알아요 그걸. 근데 나한테 좀 당연히 3만 원을 받으려고 했죠. 늦은 건 늦은 거지만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면서 그렇게 빠르게 갔는데 늦은 것이 막 10분 20분 늦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3만 원을 받아야지 뭐가 남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못 받은 경우 얼마 받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말투가. 예? 그랬더니 내가 낭비한 시간